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날 함부로 대하는 못된 사람들에게 안녕을 구하는 법,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박민근 씨가 지은 책이고요. 글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15년 동안 3,000명 정도의 관계를 바꿔온 코칭 심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대형 심리 전문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상담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뭐 반품하세요? 쓰레기요. 엉킨 관계, 아픈 관계, 짜증나는 관계 모두 반품하세요.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게 인간관계를 탁탁탁탁 끊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자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뒤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조금 끊어서 거리를 좀 둬라라는 그런 의미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편해질 방법이 있긴 한 걸까? 인간관계는 일, 성공, 가족, 사랑, 건강 등 인생의 중요 요소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근데 세상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나의 선함을 짓밟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짓밟는 나쁜 사람들. 완전 심한 이기주의잖아.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착한 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는 반품해야 하는 관계이고 어떤 관계는 수선해서라도 안고 가야 하는 관계일까? 저는 제목을 보고 정말 반품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수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친구인가? 호구인가? 나쁜 관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보자. 관계를 정리하면 일도 삶도 편해진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하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 이렇게 책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참아라는 말에 속지 마라. 왜 내가 참아야 하죠? 그죠? 상처를 준 사람, 선을 넘은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착한 사람, 거절이 힘든 사람은 자기 주장 훈련이 꼭 필요하다.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거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경청, 예의, 공감, 합리적인 설명, 정직, 솔직함을 전제로, 예의는 전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주장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는 왜 나쁜 인간들만 있을까? 왜일까요? 착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외치는 불안성 성격, 세상엔 사기꾼이 가득하다라고 믿는 편집성 성격, 당신을 유혹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가치를 증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연극성 성격,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거야 강박성 성격, 난 언제나 특별하니까 자기애성 성격, 고립은 나의 운명이야 분열성 성격,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한다 라고 하는 A 유형 성격, 난 즐거움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울성 성격, 난 당신 곁에 빌붙어 사는 기분 좋은 빈대 의존성 성격, 복종은 패배하는 것이다 수동 공격성 성격,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난 상처받을 거야 회피성 성격,
이런 성격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가운데 7% 이상 이런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이 성격 장애를 가졌다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 장애를 다 받아주니까 왜 받아주냐면 미움 받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한테조차도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팁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는 법. 첫 번째, 꾸준히 대화 기술을 익힌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올바른 대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난다라는 거. 종이 위에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호감 지수를 표시해보고 낮은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그 호감 지수가 낮은 사이라면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 주변 사람을 챙겨라. 만약 팀원 아무개의 경조사를 깜빡 놓쳤다면 단지 아무개만 언짢게 생각할까? 그런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챙겨라 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프로필을 작성해라. 요주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두어라 라고. 예를 들면 회사 옆자리에 있는 분의 아이의 나이를 계속 묻는다면 한 번 물어보는 건, 두 번 물어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3번, 4번 계속 말할 때마다 몇 살이죠? 몇 살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의 대화에서 나의 대화를 전혀 경청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해 놓는 거죠. 5세, 7세의 아이가 있다. 이 정도. 아니면 아이가 하나 있다, 아이가 둘 있다, 내지는 아이가 없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다 라는 정도로 메모해 놓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5번째, 이미 불신의 감정이 생겼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하고요. 먼저 좋은 감정을 표현해보자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6번, 때론 내 노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는 거고요. 노력했는데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애쓸 필요는 없다. 안고 갈 사람도 있지만 버려야 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아까 수선해야 할 관계인지 반품해야 되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런 노력은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해보되 안 된다면 끊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내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이 너가 잘못해서 너 탓이야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 평균 심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미워질 때 몇 가지 선택지를 찬찬히 고려해 보라. 화해해서 오해를 풀 것인지 모른 채 무시할 것인지 최대한 피하며 내가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인가, 질질 끌지 말고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것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지 말고 나도 그 사람도 더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라는 거죠. 심리학 책을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때문에 저걸 보시는 거겠죠. 제가 조금 더 많은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맞죠?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중한 시간을 참 다 베풀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잘 견뎌서 지금에 이르렀구나.
외로움이 너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어. 외로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 너의 존재를 사랑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본인.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은 역시 사랑이다.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인간관계의 애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지는 어린 시절의 다른 여러 상황들을 지금 커서 돌이켜보니 많은 사랑을, 자기가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본인을 사랑해주세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서, 내가 좋은 아빠가 돼서 본인을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셔서 자식이 있다면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힘드시다면 저하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번에 노력을 했는데도 끊어야 되는 관계 같다라고 생각하면 끊으세요. 반품하세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용기를 내시냐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전제는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되겠죠. 그죠?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용기다.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용기 내서 열었거든요. 독서 모임을 용기 내서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가 2월 코로나 때부터 2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그 시점부터 용기를 내서 독서 모임을 열었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처음부터 모든 걸 주시면 안 됩니다. 호구 되시면 안 됩니다. 호구를 뜻하는 영어는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처럼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것을 주셔야 돼요. 애들 말로 간 본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간을 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받는 사랑은 당신이 베푼 사랑과 같다라고 하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관계의 온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의는 지키되. 그리고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많은 얼굴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표정 연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본인을 좀 알아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쓰는 언어의 습관들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의 얼굴 표정을 모르잖아요. 자신의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은 건 싫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욱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매뉴얼을 또 알려주세요. 욱 하는 것 읽어볼게요. 화가 날 때 10초만 숫자를 세라. 속담에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하면 한다 라는 말처럼 호흡에 집중해서 심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을 한다면 천천히 복식호흡을 해라. 최성애 박사도 심장호흡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스탑. 심장을 집중하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 크게 내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 일단 화를 참는다. 어느 정도 감정이 거친 다음 차분한 어조로 화가 났던 이유를 설명한다. 4번째,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린다. 5번째, 화가 나게 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6번째, 화를 내서 얻게 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상대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좋을 게 없다. 7번째, 화를 내는 대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실행한다.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땀 흘리며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면
살짝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를 피하고 일부러 화내는 건 아닌지 반성한다. 화가 나게 한 상대가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숙하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 10번째, 조금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나의 감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11번째, 생각을 끊기 위해 노력한다. 생각 중지 훈련을 실천한다. 생각 중지 훈련은 뭐냐면요. 유튜브를 볼 때 스탑,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의 생각도 스탑! 어떤 상황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그만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이게 생각 중지 훈련이고 그만이라고 외치시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탁 그냥 스스로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일시정지 누르는 것처럼 중지한다는 걸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아무 글이라도 좋으니 글을 써보라. 글을 쓰면 우리 뇌가 글 쓰는 데 집중되기 때문에 좀 전환이 돼요. 글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글을 써보세요. 네. 당신이 나쁜 관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시나요? 갑질은 계속된다. 거절하지 못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 못하면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본인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느낀 감정을 혼자서라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일기라도 써보세요. 일기라도. 그럴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한다. 평소 감정의 변화를 메모장에 적는다.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상대의 요구나 지시가 있기 전에 먼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갖는다. 거절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글쓰기 양식을 이렇게 저자가 제시합니다. 상대가 그 일을 거절한다면 나의 감정은 어떨까? 상대가 거절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일에서 거절당하거나 거절을 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당한다라는 글이 있고요.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9개의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신뢰 행동을 지속하라. 세 번째,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네 번째, 자주 웃어라. 다섯 번째, 부정적 소통 이후에는 긍정적 소통의 기회를 가져라. 여섯 번째, 내 안에 긍정감이 춤출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 안성맞춤인 매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하면 좋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나의 노력도 긍정적인 감정이 흐르지 않는 관계라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게 낫다.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감정의 온도차가 다른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온도가 안 맞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감정의 흐름이 흐르지 않도록 끊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부담이 될 만한 부탁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보면 되겠습니다. 관계에도 반품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뒷부분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대림이었습니다.